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더 높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주식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 핫스팟 중 하나인 미시간주 사기노 카운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경제와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최신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의 선물 모두 약 0.2%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금요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7월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시 연준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시장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가자 지구의 휴전 회담이 계속되면서 원유 가격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브렌트 원유와 WTI 모두 소폭 하락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원유 가격은 다시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주요 기업들이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ST 로더와 펠로 엘토 네서크스가, 화요일에는 라지보이 로즈, 톨 브러더즈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메이시즈, 스노플레이크 타건, 그리고 PLOTON 인터랙티브 등의 기업들이 연이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됩니다. 월요일에는 7월 선행 경제지수가 공개되고 목요일에는 S&P 글로벌이 8월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한 전미부동산업자 협회는 7월 기존 주택 매매 실적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연례 통화 정책 심포지엄, 일명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통화 정책의 효과와 전달책 평가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나올 발언이나 논의 결과는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들을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 핫스팟 중 하나인 미시간주 사기노 카운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이곳 유권자들의 경제적 고민과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다가오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기노 카운티는 러스트 벨트로 알려진 지역 중 하나로 과거 번성했던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제너럴 모터스, GM의 공장들이 이곳을 차지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GM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기노 주민 줄리 올리버는 최근 몇 년 동안 식료품 쇼핑을 줄였고 주유비를 절약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어려워졌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기노 카운티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온 지역이었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2020년에는 다시 간신히 바이든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투표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중산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과거보다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제공할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지역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체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노 카운티에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 공장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의 인센티브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조업 일자리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정치인들은 이 지역의 경제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룬 사기노 카운티의 사례는 미국의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미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